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박사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고유의 영토인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는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대 이찬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우산국과 부속선, 즉 독도와 함께 신라 영토로 부속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받았으며 실효지배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1145년 고려 동국문헌비과 여지고 이 책에는 우산도 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로지 울릉도에 대해서만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 권 18, 세가 18 의종 11년 1157년 기록에는 동해 가운데에 있는 울릉도는 옛날 주연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땅이 넓고 기름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말을 왕이 듣자 명주도 감창 전중 내급사 김유립을 파견해 살펴보게 했다. 김유립이 돌아와서 땅이 바위투성이라 백성들이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백성을 이주시킬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김유립이 간 곳은 울릉도가 아닌 독도라는 사실, 여기서 독도가 바위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특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는 1402년 태종 2년 때 제작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나와 있다고 하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인식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 1451년 지리지에는 우산 독도와 무릉무릉은 다른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른 섬으로 기록이 되었냐면 독도는 돌로 덮여있는 섬이라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섬이라고 하며, 울릉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므로 나무가 있어 어업뿐만 아니라 가축과 농사 등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맨눈으로 볼 수 있으며 흐린 날에는 안 보이기도 합니다. 1454년 단종 2년 때 세종실록지리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 독도가 무릉 울릉도는 본래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임이 증명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가 일본의 오키섬보다 거의 2배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맨눈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울릉도에서는 실제로 맨눈으로 독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시각적 증거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각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531년 조선시대 때 기록된 신증동궁여지승남과 팔도총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증동궁여지승남에는 우산도 울릉도는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인근에 대한 한국의 고대 명칭은 한국이 독도 지역에서 적어도 1500년 동안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며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은 1618년 일본이 도착하기 1000년 전에 한국이 먼저 독도에 관여했음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18세기 한국의 그림이며 이 지도는 울릉도 그리고 우산도 독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산도는 올바른 위치인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위치에 그려져 있으며 붉은 선은 울릉도에서 울진으로 그어져 있음을 주위에서 보면 이 선은 바닷길 2일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울릉도에 자주 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1618년 일본 시마네 무라가와 가게에서 기록된 것보다 1000년 전부터 한국인은 가시적 거리에 있는 독도에 살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1667년 은주시 청학기는 시마네현 동부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으로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 청학기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93년 안영복 납치 사건 1차 도에는 안영복, 박어둔 이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강제로 잡혀서 일본에 끌려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영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때 장안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장안상이 기록한 울릉도 사적에는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되고 거리도 300여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시각적 뿐만 아니라 특징적으로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울릉도에서 독도가 맨눈으로 잘 보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95년 도토리번 답변서에는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 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도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도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도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도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고 하며 1695년 12월 25일에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또한 일본 막부가 독도에 대한 여행 금지를 확대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냐.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언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96년 5월 안영복 일본 2차 도해 때 안영복이 울릉도에 업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영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 9병자년 조선주착 안 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1월 다케시마 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일본 막부는 도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1699년에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것이 아니라는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지방의 일부였다고 쓴 문서들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1714년 해안 방어에 관한 보고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한국 문서는 한국의 동해안 주민들이 독도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또한 1728년 숙종실록에는 송도 독도는 즉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의 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산도의 뜻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1737년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우산도라 칭하는 독도는 조선왕국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1756년 강계구에는 내가 살펴보니 여지지의 일설의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외가 말하는 송도 마스시마 독도이다라고 했으니 대체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산도에 대해 일본이 송도 즉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은 에도 시대에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했으며 그러므로 우산도가 독도임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산도 즉 독도와 울릉도가 우산국에 속한다고 한 것은 두 섬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자세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이 독도를 강원도에 속한 자국의 영토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로 여겼음을 알려주는 지도가 최근 일본에서 발견됐다. 목판으로 인쇄된 조선시대 옛 지도 강원도도 사진을 보관 중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지도에 표시된 땅 이름들로 밀어볼 때 1684년에서 1767년 사이에 조선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지도에 따르면 울릉도 남쪽에 자산이란 섬이 그려져 있다. 자산은 독도의 옛 이름 하지만 이 보도는 실제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 92km 지점에 있으므로 자산과 독도는 같은 섬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18세기 조선엔 경도나 위도의 개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지도들은 대부분 그림 형태로 그려져 방향이나 거리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며 조선이 강원도 지도에 독도를 가리키는 자산을 그려놓은 사실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아국충도와 동국대지도 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일본 여진오정 전도는 1779년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정확히 보여주며 이 지도에는 채색된 일본의 영토와 달리 조선의 본토와 함께 죽도 울릉도와 송도 독도를 채색되지 않은 채 그려놓고 있어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 일본 여지로 정전도 1779년 초판을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1785년 일본의 하야시 CA가 제작한 삼국점 양지도에는 조선, 청, 중국, 일본의 삼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국경을 표시하고 있으며 조선은 노란색, 청은 빨간색, 일본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동해 상해 죽도 울릉도 우측으로 이름이 없는 섬 하나가 있는데 조선 본토와 같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고 조선의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작한 삼국점 양지도에는 타케시마가 울릉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76년에서 1794년 조선시대 때 삼봉도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삼봉도의 뜻은 세 개의 봉우리로 된 섬이라고 합니다. 청구간의 방총도는 조선 후기 1700년대에 제작된 대형의 전국 군사지도로 조선 전국의 관방과 해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며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에 그려진 해동여지도 채색필 4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울릉도와 독도산도 부근을 확대한 그림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조선 고지도 속에 나오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가 아닌 축서도 죽도일 뿐이라고 긴다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평지 형태로 된 축서도에 지형상 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삼봉우리가 그려진 우산도는 명백히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삼봉우리가 그려진 우산도는 19세기 중반 해자전도 영남대 박물관 소장에도 나타난다. 당시 이 지도를 베낀 일본 측의 해자전도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림에도 우산도에 삼봉우리 표시가 나타난다. 호사카 교수는 19세기 전반에 그려진 해동여지도 채색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나오는 우산도 그림에 주목한다. 우산도에는 선명하게 삼봉우리가 그려져 있다. 울릉도 관광명소 중 하나인 축서도 죽도는 평지 형태로 해저에서 그대로 융기한 독특한 모습의 섬이다. 호사카 교수는 축서도에는 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세기에 필사한 해동여지도에 나온 우산도는 명백히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조선시대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고지도에 나온 우산도는 지금의 축서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온 데에 대한 반박이다. 19세기 초 해동여지도 필사본뿐 아니라 19세기 중반에 해자전도 영남대 박물관 소장에도 울릉도 옆 우산도에 삼봉우리 그림을 그려놓았다. 더욱이 당시 일본은 조선에 이 해자전도를 필사해 남겼는데 일본 측 해자전도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우산도에도 삼봉우리 표시가 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는 일본의 양심적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도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은 없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조선시대 사료와 고지도들의 상당수가 독도산도를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도를 표기하며 삼봉우리를 그린 지도는
당시 조선인들이 독도의 지형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명확한 영유의식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1808년 조선 만기요람 에도 여지지에 우릉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며 이 우산을 외인들은 송도라고 부른다.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09년 일본이 제작한 일본 병계락도 에도 조선에 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동전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나옵니다. 1832년에 독일인 클라프로트가 제작한 삼국총도이며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인 클라프로트가 제작한 삼국총도는 일본이 제작한 삼국점양지도에서 본떠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전인 1834년에 다이니온 요치벨란에서 제작된 지도로 독도와 울릉도를 제외했으며 몇 년 후 일본은 울릉도에 대한 무단 침입 사건 이후 두 섬을 공식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1836년 죽도도의 일건기 하치에몬이 직접 그린 지도에 한반도와 울릉도와 독도는 붉은색이고 기섬과 일본 열도는 하얀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울릉도에 대한 무단 침입에 관한 1836년 일본 기록은 아이지야 하치에몬이라는 일본 상인이 한국의 울릉도에 무단 침입하다 어떻게 붙잡혔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독도 또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목판본 조선전도인 해자전도에서도 우산도 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작게 그려 그 부속 도서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는 1854년 러시아 함대가 동해안에서 독도를 실측한 뒤 최초로 서도와 동도를 명명하고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기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동해안도 부분은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작성한 지도를 1876년 일본 해군성 수로국에서 작전용으로 재발행한 것이며 지도에는 한반도 동해안의 포구와 해안선 및 울릉도와 독도가 부속도서로서 상세히 그려져 있으며 독도를 실측하여 그린 3점의 그림이 독도 바로 밑에 실려 있는데 이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사본 대동여지도 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외무성 조선국 교재시말 내탐서는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죽도 울릉도와 송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타케시마 울릉도와 마쓰시마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71년 제작된 영국의 또 다른 아시아 지도에는 해양 경계선에 한국 쪽에 울릉도를 뜻하는 마츠시마라는 표기가 있다. 독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독도의 좌표가 해양 경계선의 바깥쪽에 위치해 한국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는 영국 출신 지도 제작자인 바돌로메가 런던과 에든버러에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1886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에서는 해양 경계선이 1871년 지도보다 더 일본 쪽으로 향해 있다. 대충 위도와 경도만 봐도 독도가 경계선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땅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프랑스 파리에서 드리우와 르로이가 아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육지해양 국경, 뱃길과 기차길 등을 묘사하기 위해 재제작한 것이다. 태정관지령에는 일본 내무성이 지적을 편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죽도 울릉도의 일도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를 작성하여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1877년 3월에 태정관은 질의서를 검토한 후 토쿠가와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죽도약도에는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말하는 죽도의 일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877년 고블루코 문서에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의 시마네 현의 역사 지도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모리긴세키모리 KINSEKI가 1877년에 제작한 한국과 일본 이 일본 지도에는 왼쪽 상단에 한국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계 안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보이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본 지도들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보여주냐. 그러나 일본 역사 지도들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보여주는 지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도 그림들을 분석한 객관적인 지도에서 근거해 볼 때 일본은 역사적 문서에서 타케시마 섬이 없습니다.
이 세 개 사진은 울릉도 다케시마 그리고 마츠시마 독도의 영토 소유권에 관하여 지리하는 기록들의 원본 이미지들이다.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시키고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지도들은 독도를 제외시켰으며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거짓이다. 독도는 결코 일본의 고유한 땅이 아니었다. 과거의 영토 인식을 결정하기 위해 역사 지도를 연구할 때는 먼저 지도를 만든 국가에서 만든 해당 지역의 지도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야 하며 거기에서 이러한 지도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지배적인 추세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 땅에서 제외시켰다는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독도는 결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자주 표시하고 그렸으며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며 일본의 고유한 땅도 아니었다. 독도에 대한 연구와 독도의 가시성, 이미지와 역사적 문서를 통해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1000년 넘게 보았던 독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해 가시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837년 일본의 다케시마 울릉도 하카이몬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기록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했음을 증명한다. 1887년 일본 문부성의 허가를 받아 출판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에 실린 일본 총도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나란히 한국 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가로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울릉도의 침략은 독도의 자매섬인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벌목은 1883년 일본인의 강제 철수로 이어졌으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은 다시 한국의 울릉도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1882년 일본에서 발행된 동판조선국전도는 일본 영토를 붉은색으로 칠한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색으로 칠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으며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임은 일본이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지도에도 제외된 독도. 일본의 역사지도를 살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고 심지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보여주기까지 했으며 1890년 일본 지도책에 일본 전국을 지도에 표시하고 인접한 모든 섬을 포함시켰습니다. 1891년 일본 문부성 검정을 마친 신찬소학지리서 권삼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와 신찬소학지리서의 표지 1892년 당시 일본에서 제작한 이 지도는 일본의 대표적 지도 출판사인 중촌종미당에서 발행한 만국신지도는 지리통계표에 실린 조선지도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확실히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1892년 만국신지도 조선편 세계 각국 지도와 함께 그 나라의 문물을 간략하게 담은 교육용 부도 조선 소개 부분에 울릉도와 독도 송도가 강원도와 같은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모두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1892년 일본 내무성이 발간한 대일본국전도의 일부 일본 본토는 시마네현 부근의 오키섬까지 포함해 황색이나 젓갈색으로 채색했으나 독도는 채색이 돼 있지 않다. 1892년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지도 출판사인 중촌종미당 발행한 만국신지도와 지리통계표에 실린 조선지도는 국가별 영토지도격인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1894년 조선 명세전도 울릉도와 독도 송도가 한국의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그려졌다. 독도의 옛 이름 리앙쿠르는 지난 1894년 프랑스 배가 독도를 발견해 선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라는 주장을 뒤엎는 일본 극비 문서가 공개돼 독도가 한국 땅을 또다시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리앙쿠르는 동도에 있는 큰 암굴을 이조시대 이안굴에서 불렀다는 것이며 이안굴은 이조시대 안영복의 굴이라는 것이며 일본의 죽도에 대하여란 자료에 이 같은 주장이 나와 있다는 것이며 이 사료 5번째 한국이 죽도에 대한 주장이란 제목의 리앙쿠르라는 것은 동도에 있는 큰 암굴을 이조시대 이안굴이라 불렀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안굴은 일본 발음으로 리안쿠르라고 발음한다는 것이며 이 자료는 지난 1952년 2월 2일 작성된 사료로 시마네현이 일본 내무성 사료에 낸 사료이다. 나가이 요사부로의 청원서에 리앙쿠르가 나오며 하지만 일본 극비 문서에 리앙쿠르는 이안굴에서 불렀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선에서는 이안굴로 불렀다는 기록이며 극비 문서가 1905년 나가이 요사부로 청원보다 뒤에 작성돼 있는데도 리앙쿠르는 이조시대 이안굴에서 불렸다고 기술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된 것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리앙쿠르는 프랑스 선박이 발견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극비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이 자료를 보면 독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안굴이라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894년 청국신지도 강원도 옆에 울릉도와 독도 송도를 표기하고 있다. 1894년 9월 발간된 프랑스 주간 화보신문인 르 푸티 주르날러 페티 저널에 실린 한국, 일본 및 동중국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1894년 한국, 일본의 지도 첫 페이지는 일본인 연구자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발견한 일본 지도를 연구합니다. 1894년 일본의 조선 한국 지도. 일본 역사 지도들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주장이 거짓임을 나타낸다. 일본 역사 지도 대부분의 일본 지도들에는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제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94년 일본에서 만든 신찬 조선국전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4년 색깔로 구분된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분명히 조선 땅으로 표시한 일본의 옛 지도가 공개됐다. 1894년 제작된 일본 조선 진화 삼국지도를 공개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일본이 제작하고 사용한 지도로 볼 때 역사적으로 분명하다. 조선, 일본, 중국 세 나라를 그린 이 지도에는 대마도 등 일본 본토는 분홍색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연한 녹색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면서,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컬러로 된 이 지도는 1894년 10월 15일 오사카 평민사가 발행한 것으로 가로 64cm, 세로 46cm의 크기며 일본인에 의해 제작돼 일본인이 사용한 지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특히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면서 다케시마가 독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지도에서는 독도는 송도로, 울릉도가 죽도로 표기돼 있어 눈길을 끌며, 일본인들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인들이 제작하고 일본인이 사용한 지도가 독도를 분명히 조선의 영토에 속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1895년 일본에서 제작된 일청한군 용정도는 한일 간 국경선을 그려 한국령 독도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하는 19세기 후반에 서양지도 6점이 발굴됐다. 이돈수 한국해연구소 소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19세기 후반의 지도 6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면서 19세기 말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독도가 일본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이 공개한 6점의 지도 중 1896년 독일에서 만든 교육용 지리부도의 아시아 지도에는 독도의 위치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를 뜻하는 마츠시마를 의미한 표기가 있으며, 바로 옆에 표기가 없이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독도를 그린 이 두 섬은 일본의 해양 경계선 바깥에 있다. 독일의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카를 디르케가 이 교육용 지리부도를 편집했다. 디르케의 지리부도인 아틀라스가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한국 땅 표시는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1897년 일본 문부성이 검정한 교재 일본지지 일본열도와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1894년 9월 발간된 프랑스 주간 화보신문인 르 푸티 주르날에 실린 한국, 일본 및 동중국 지도. 1897년 미국 제해도 지도에는 왜곡된 것이 많고,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센츄리 사전 지도책 1면에는 오키 제도의 북서쪽에 있는 다케시마가 울릉도이며, 영국의 호네섬과 프랑스의 리앙크루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일본 본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으며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합니다.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 점령을 하기 전에 시마네 현의 지도가 아니며, 다케시마가 고대부터 미국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 불법 편입한 사건은 1905년 영토에 대한 일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에 팽창주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일본의 모든 개입이 실제로 독도의 자매섬인 울릉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섬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마네현 독도 편입 확장 독도 편입 이후 오키섬의 한 지역 신문은 독도를 포함하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는 이 섬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편입이 소유권의 확인이 아니라 확장이었음을 보여준다. 1899년 대한전도는 대한제국 학부가 제작 배포한 표준지도로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위치하고 경도와 위도가 당시의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대한민국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케시마는 순우리말 대섬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섬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섬은 큰 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섬과 뜻이 비슷한 단어인 돈대도 대섬으로 부르기도 하며 돈대의 뜻은 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을 뜻합니다. 돈대와 같은 뜻의 특징을 가진 섬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울릉도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죽도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섬은 큰 섬의 뜻하는 게 아니며 대나무의 명칭을 간략하게 줄여서 대와 섬을 합쳐서 부른 대나무섬을 대섬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나무가 있는 섬들을 대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자생하는 섬은 울릉도, 제주도 등 대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돌섬이며 독도는 석도가 맞습니다. 즉, 일본이 주장한 근거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독도를 대섬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케시마의 유래는 일본 고유어 대나무란 단어의 한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울릉도에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서식합니다. 쉽게 말해 대섬은 큰 섬이 아닌 대나무섬을 대섬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일본이 억지 주장한 허무맹랑한 거짓 근거로 독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독도에 사람이 살았다면 울릉도에 살았겠지요. 왜냐면 울릉도와 독도는 매우 가깝고 맨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갈 수 있고 어부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하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다고 합니다. 이 칙령 제2조의 울도군에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 톡도를 규정하여 톡도가 울도군에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켰으며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 1716호를 통해 게재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3년 세계지리 교육용 만국신지도 조선편 명치 36년 1903년 9월 17일 정정 제16세판 울릉도와 독도 송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게 하는 강원도 색깔로 인쇄돼 있다. 1903년 일본 제6육해 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 명세신도 죽도 울릉도와 송도 독도를 조선계 조선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1903년 야마가미 만지로가 집필한 문부성 검정 중학교과용 지도에 삽입되어 있는 아시아지도 에도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904년 한국전도 에도,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였다. 시마네 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무효이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옛부터 독도가 조선 대한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팽창주의로 자신들의 군사적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는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해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5월 의정부 참정 대신 지령 제3호는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 대신 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립니다. 일본이 독도를 무단으로 편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34 발간 일본 교과서 심상 소학국사에도 일본 땅은 붉은색, 조선 땅은 회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독도와 울릉도도 회청색으로 칠해져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직접 저작하고 교과서로 발행한 초중지리서에는 독도가 죽도로 표기돼 중부조선지방에 수록돼 있다.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일본 정부가 펴낸 관찬지도에서 일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거나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만 나옵니다. 일본은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일부 사찬지도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이 만든 사찬지도는 국제법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가쿠보 세키스의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일본 땅으로 표시하며 분명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도라서 증거자료로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울릉도는 한 번도 일본 땅 된 적이 없으니까요. 독도만을 일본 땅으로 표시한 지도는 한 점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울릉도, 독도로 도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했으며 메이지 내각 태정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에도 막부나 일본 메이지 정부가 펴낸 공식 관찬지도들 중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그린 지도는 없습니다. 1936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대일본 제국을 지역별로 구분한 공식 대일본 제국 지도구역 일람도 지도에는 조선구역에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한 뒤 조선구역과 일본구역을 구분하는 선을 굵게 그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우리나라는 카이로 선언을 비롯한 연합국의 조치로 일본에 빼앗겼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이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계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라고 합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크르 암독도가 제주도는 제외된다 라고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가 변경된 적이 없으며 그러므로 독도는 광복 이후 계속해서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한국 영토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 비준할 당시 사용됐다는 일본 영역 참고도 상해 독도 주변에 일본 영토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반원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독도박물관이 구입한 유물 가운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는 울릉도의 지리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생활사적 사료로 평가되며 강호대 전룡의 내장 상하는 에도 시대에 제작된 일본의 백과사전으로 독도가 자산도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의 영토로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임이 증명됩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가 일본의 오키섬보다 거의 2배 더 가깝습니다. 일본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맨눈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울릉도에서는 실제로 독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톡돌이 1-96번지입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울릉도에 속한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4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잃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과 육지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역사적으로 일본인은 오키 제도를 일본의 북서쪽 한계로 간주했습니다. 일본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지리적으로는 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 땅이다. 스케피닐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이승만 라인 즉 평화선 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와 주변 도서 지역의 해안으로부터 20에서 200캐리에 달하는 수역을 포함하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승만 라인
즉 평화선 선언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으며 유엔군도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비율을 보면 1469년에서 1910년까지 간행된 13개국 고지도 대상 분석을 한 결과로 외국 고지도에도 독도와 동해해라는 표기가 더 많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과 동해 표기의 당위성에 근거를 더해 준다고 합니다. 1981년 독도 주민등록 최초 전입 한부는 최종덕님은 울릉도 도독리산 69번지로 전입했다고 합니다. 1982년 독도는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아직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세대를 반성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고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독도가 나옵니다. 애국가 1절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에 동해물 즉 동해에 무엇이 있을까? 상징적으로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습니다. 홀로 아리랑은 1989년에 한도리 님이 홀로 아리랑을 직접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홀로 아리랑에도 독도가 나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주권에 상징합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며 또는 동해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들이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땅이야. 저의 소원은 독도의 역사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독도 역사는 엄청 재밌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영원히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캠페인 홍보관과 독도 역사와 교육을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독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댓글이나 설명창에 독도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